안녕.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6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미션 내줬던 거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주황색 동그라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답변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왜 식용유를 떨어뜨릴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자, 묶음 실린더 속에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묶음 실린더에 담겨있는 물 표면으로 물이 증발해버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뜨려 놔서 물 증발을 방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하고 나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물높이를 봤을 때 가에 비해서 나의 물높이가 현저하게 낮아진 걸 알 수 있었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났고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뿌리에서 줄기 그리고 잎까지 끊임없이 끌어당겨졌기 때문에 나에서는 물높이가 가보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물방울이 왜 맺혔을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상태 변화와 관련지어서 쓰라고 했었죠. 우선은 증산작용 결과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 형태로 나갔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비닐봉지와 닿게 되면 다시 물 형태로 액화가 돼서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답을 다 달았다면 미션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6번째 식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제는 기공은 어떻게 생겼을까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기체가 지나다니는 통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기공은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또 어떻게 생겼고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습 목표는 공변세포와 기공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공변세포는 아직 배우지 않았죠?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수업 나가봅시다. 자, 그럼 잎의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잎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잎을 수직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나타나는데요. 위쪽에는 표피가 있고 아래쪽에도 표피가 있어서 내부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빽빽하게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거를 울타리 조직, 그리고 아래쪽에는 좀 더 듬성듬성 세포들이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모인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다발 조직이 있는데요. 관다발 조직은 체관이랑 물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체관을 통해서 뭐가 이동을 하죠? 맞아요. 양분이 이동을 합니다. 특히나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물관을 통해서는 그렇죠.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다발이 바로 인맥을 이룹니다. 이런 관다발이 인맥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공변세포와 기공인데요. 이런 공변세포와 기공은 윗면, 표피 윗면보다는 아랫면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랫면, 뒷면에 있는 공변세포를 더 보도록 할게요.
공변세포를 보면 공변세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기공을 이루는데 공변세포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양 끝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어요. 열릴 경우에는 기체들이 식물체 내부와 대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린 공간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변세포는 표피세포 주변에 있는데요. 표피세포랑 공변세포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에는 핵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을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표피는 잎의 가장 바깥 부분을 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표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세포는 납작한 모양의 세포로 안쪽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뭐가 없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띠지 않고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지 않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변세포를 보면 표피세포가 변한 것으로 얘는 엽록체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결국은 기공을 이뤘고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기공 쪽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이 얇습니다. 그리고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대체로 아래쪽 표피에 많다고 했어요.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며 어떤 기체들이 드나든다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산소, 광합성 산물 산소,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증산작용에서 수증기, 이런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주로 낮에 열리고, 왜냐하면 광합성은 낮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그러면 기공의 개폐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두 공변세포는 양 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고 했었죠. 만약에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세포벽이 두껍지 않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안쪽이 적게 늘어나는데 바깥쪽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낮에는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물이 빠져나와 기공이 닫힙니다. 기공이 열리면 기체가 드나들겠고 기공이 닫히면 기체가 드나들지 못하겠죠. 결과적으로 증상작용이 열릴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공이 닫히면 증상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고 결과적으로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기공이 열릴 때는 물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공변세포가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늘어나고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늘어나서 이 안쪽 부분에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바깥쪽 세포벽과 안쪽 세포벽이 늘어난 정도가 같고 그래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 조건은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빛이 셀수록 더 잘 일어나고 왜냐하면 물이 수증기 형태로 기화되는 그런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도도 증가하면 더 잘 일어나고 그런데 바깥쪽에 수분이 더 많으면 바깥쪽 대기에 수증기가 많으면 기화가 어렵겠죠. 그래서 습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고 바람은 잘 불수록 우리 빨래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증가할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자 그러면 모형을 통해서 공변세포의 개폐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김정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우선은 풍선에 물을 담아줘요. 이렇게 담아준 다음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끝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눠줘요. 나눈 다음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완전히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절연 테이프를 한쪽에다가 붙이는데요. 이거는 세포벽이 두껍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풍선을 짜주면 왼쪽 풍선이 굽는 걸 볼 수 있죠. 보이나요? 그리고 이 공변세포 모형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기공을 만들 건데요. 오른쪽 풍선을 짜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기공이 열립니다.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양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공 쪽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다는 사실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물이 빠져서 기공이 닫힙니다. 자, 이해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